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세대 소렌토에서 바뀐 부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는 아니고 소렌토 MQ4 차주분들이나 앞으로 이 차량을 인도받으실 분들에게 소소한 정보가 아닐까 합니다. 신형에서 원가 절감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을 잠시 멈추고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진이 3세대 소렌토의 파워 텔게이트 드라이브 유닛이고요. 아래 사진이 4세대 신형 소렌토의 파워 텔게이트 드라이브 유닛입니다.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차이점을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파워 텔게이트 드라이브 유닛에 들어가는 전원 케이블이 기존에는 양쪽에 있었는데 4세대 모델에서는 왼쪽에만 있다는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이 파워 텔게이트 드라이브 유닛은 전동 트렁크 옵션에 들어가는 부품이고요. 하이브리드는 최저 등급부터 기본이고 디젤과 가솔린 모델은 프레스티지부터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깡통 트림인 트렌드에는 없어요. 3세대 모델과 전후 공급업체를 비교해보면 독일의 에드샤로 동일합니다. 보통은 파워 텔게이트 시스템이 브로제 제품이 많긴 한데요. 에드샤 또한 1870년에 설립된 자동차 힌지 시스템의 세계 최대 자동차 공급업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SUV 트렁크 정식 명칭은 텔게이트 혹은 리프트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앙에 하나가 배치되는 형태가 아니고 양쪽에 각각 하나씩 배치되어서 테일게이트를 올린다면 양쪽에 똑같은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테일게이트 드라이브 유닛 각각에 모터가 들어가 있겠죠. 분명히 그래야 하는데 4세대 신형 소렌토는 오른쪽 드라이브 유닛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 케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으면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왼쪽에만 모터 소리가 나고 오른쪽에는 모터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모터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아 GSW 부품 정보를 봤는데 3세대 소렌토는 텔게이트 드라이브 유닛이 양쪽에 두 개라고 하고 4세대는 왼쪽만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왼쪽의 드라이브 유닛으로만 텔게이트를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른쪽에는 모터가 없지만 텔게이트의 하중을 받치는 역할 정도는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른쪽에 모터가 없다는 것은 원가 절감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드라이브 유닛 가격이 개당 만원이라고 한다면 3세대는 두 개니까 2만원, 그런데 4세대는 한쪽에는 모터가 없으니까 왼쪽에 만원, 오른쪽 5천원에서 총 15,000원쯤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기존에는 양쪽 두 개의 모터로 올리는 힘을 왼쪽 한 개의 모터로 다 감당해야 하니까 모터의 출력을 2배 가까이 올려야 하겠죠. 하지만 모터 출력이 2배라고 해서 가격도 2배가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전원 케이블도 없고 케이블 조립하는 작업 비용도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원가 절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는 시선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어떤 제조사든 원가 절감을 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가 절감을 못하면 그 회사는 경쟁력이 없어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현대기아가 원가 절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파워 리프트 게이트의 제조사인 독일의 에드샤가 신형 4세대 소렌토의 경쟁력 있는 가격을 통해 공급사로서 선정받기 위해 원가 절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의 파워 리프트 게이트 드라이브 유닛의 부품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내구성도 충분히 검증이 된 이 제품을 내놓았기 때문에 기아가 업체로 선정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조사는 차값의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비자는 구매 가격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차값이 오르는 이유는 원자재 값 상승,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원가 절감된 부분들이 모여서 가격이 오르는 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됩니다. 만약 기존의 3세대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했다면 결국 차량의 가격이 비싸진 만큼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겠죠. 지금 소렌토가 이렇게나 인기가 많은 이유는 대한민국에 부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제조사의 원가 절감을 통해서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가치 있는 차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그랜저나 소렌토가 잘 팔리는 것은 부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개인 이동수단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냥 살만한 차라고 생각해서 사는 겁니다. 부자가 많다고 한다면 제네시스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고 부자가 많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현대기아처럼 대중 브랜드 차량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부자가 많다고 판단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파워 리프트 게이트 드라이브 유닛이 고장나면 기존보다는 조금 더 비쌀 겁니다. 기존에는 두 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하나만 교환하면 되겠지만
신형은 드라이브 유닛이 왼쪽 하나만 있으니까, 게다가 모터 출력도 좀 더 높은 걸 썼을 가능성이 높다면 부품 가격은 좀 더 비싸겠죠. 물론 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수리겠지만 보증기간이 초과되면 분명 부담이 될 거라 봅니다. 지인의 3세대 소렌토도 드라이브 유닛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 고장으로 비용만 60만원이 든다고 해서 수동으로 사용하고 있던데요. 저도 만약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고치는 것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부품만 사서 유튜브나 관련 후기를 보고 직접 교체할 수도 있겠죠. 이상으로 소렌토 4세대에서 바뀐 파워 리프트 게이트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